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20문제 중에 5문제 했으니까 25% 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도 힘내서 공부하도록 합시다. 자, 오늘 풀어볼 21학년도 수능 문제는 18번입니다. 마찬가지로 배점은 3점이고요. 이 문제에 관련 단어는 5단원 별과 외계 행성계에서 중단원 5의 외계 행성계 탐사입니다.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제시한 성취 기준은 외계 행성계의 탐사 방법을 이해하고 지금까지 발견된 외계 행성계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외계 행성을 탐사 방법 3가지 중에서 미세 중력 렌즈 현상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외계 행성을 탐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한번 정리를 하고 문제를 한번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외계 행성을 탐사하는 방법. 일단은 우리가 외계 행성은 다른 천체와 달리 빛을 방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계 행성을 광학적으로 직접적으로 탐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외계 행성은 빛을 내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탐사는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탐사를 하냐면은 이 외계 행성계의 외계 행성계가 중심별에 미치는 중력의 영향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어떻게 나타내냐 그러면 우리는 외계 행성의 존재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심별이 이렇게 있고 여기 외계 행성계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외계 행성이 중심별에 대해서 미치는 중력적 영향에 의해서 이 별을 간접 탐사를 통해서 우리는 여기 있는 외계 행성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3가지 방법 중에서 이 문제에서는 미세 중력 렌즈 현상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지만 우리가 다른 2가지 방법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시선 속도를 활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서 우리가 시선 속도를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거냐면은 중심별이 있고 거기에 외계 행성이 공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별의 공통 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별은 공통 질량 중심으로 공전을 하고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외계 행성도 공통 질량을 중심으로 회전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별이 회전하는 운동에 대해서 별이 같은 방향으로 즉 별과 여기 있는 별 중심별과 행성이 공통 질량을 중심으로 같이 공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행성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회전할 경우에 공통 질량 중심으로 중심별은 이렇게 움직이겠죠. 네. 그리고 물론 관측자가 여기 있습니다. 지구 관측자는. 자, 그러면 반대로 외계 행성이 여기서 이렇게 움직일 때는 중심별은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 관측자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 있는 이 중심별, 외계 행성은 빛이 나지 않기 때문에 관측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 있는 중심별의 시선 속도, 즉 이 중심별이 나에게 접근하는 방식을 통해서 뭐가 되냐 그러면은 청색편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것이고 파장이 짧아지는 청색편이를 나타낼 것이고 여기 있는 중심별이 이렇게 돌면서 후퇴하는 과정 중에서 시선 속도가 멀어지는 후퇴하는 과정에서 뭐가 나타나게 되면은 적색 편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심별의 청색 편의와 적색 편의를 통해서 외계 행성의 중력적 영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이 편의하는 양, 편의량이라고 하죠. 이 시선 속도가 크면 클수록 즉 빨리 후퇴하거나 빨리 접근하면 할수록 즉 빠르게 시선 속도를 나타낼수록 우리는 큰 편의량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선 속도랑
큰 편이량을 나타내는 것은 결국 빠르게 회전하는, 즉 외계 행성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중력적으로 더 빨리 회전하겠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외계 행성의 질량에 관한 정보를 유추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물론 적색편이, 청색편이가 나타나는 이 주기를 통해서 공전 주기도 마찬가지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시선 속도의 중심별의 시선 속도와 도플러 효과를 통해서 우리는 외계 행성을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식현상입니다. 일식, 월식 할 때 이야기하는 식현상이 되는데요. 이것은 뭐가 되냐 그러면은 중심별이 이렇게 있고 행성이 중심별을 이렇게 공전해서 돌고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중심별이 이렇게 외계 행성에 의해서 가려지는 경우가 있겠죠. 밝은 중심별이, 그러니까 빛을 내고 있는 중심별이 빛을 내지 못하는 외계 행성이 이렇게 앞을 가리는 식현상에 의해서 광도가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지구의 관측자가 이렇게 시선 방향, 지구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외계 행성의 그 공전 궤도면이 일치를 한다면은, 자, 별의 밝기를 우리가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원래 별의 밝기는 y축은 밝기가 되겠습니다. 여기다 저렇게 별의 밝기는 일정했는데 언제부터? 여기 있는 행성이 중심별을 이렇게 통과하는 순간부터는 밝기가 어두워지겠죠. 이런 밝기의 변화, 중심별의 밝기가 떨어지는, 광도가 떨어지는 중심별의 밝기 변화를 통해서 밝기, 광도가 떨어지는 현상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냐면은 행성의 반지름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될까요? 중심별을 더 많이 가리게 되니까 이 중심별의 식이 일어나는 깊이가 더 깊어지겠죠. 그래서 식의 깊이가 더 깊어진다. 그것은 뭐와 관계있냐 그러면은 외계 행성의 반지름과 관계가 있는데 그게 비례를 하겠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중심별이 외계 행성에 대해서 가려지는 식현상이 일어나면서 광도가 떨어지는데요. 즉 중심별의 밝기는 결국 식이 일어나는 깊이, 이 깊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떨어졌다, 어두워졌다는 뜻이겠죠. 그것은 결국 행성의 반지름과 관계가 있다. 행성의 반지름이 클수록 더 많이 가리게 될 테니까 밝기가 더 많이 떨어진다는 걸 통해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이 행성의 반지름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 대충 이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문제를 푸는 데 관계되는 세 번째 미세 중력 렌즈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는 중심별이 한 개씩 나왔었고 중심별 하나에 행성이 하나씩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별이 두 개가 등장을 해야 됩니다. 자, 지구 관측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구 관측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멀리 있는 별이 있습니다. 이 별을 우리는 B별이라고 한번 해보면 되겠습니다. 멀리 있는 별이 하나 있고 여기 지구 관측자에 좀 가까이 있는 별이 있습니다. 이 별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움직여 나갑니다.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A별이 이렇게 움직여 갑니다. 자, 우리는 B별의 밝기를 측정할 것입니다. B별의 밝기를. 자, 관측자는 조금 밑에다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측자 이렇게 쳐다보게 되는 거죠. 네. 자, 이 B별의 밝기는 원래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의 밝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A별이 점점점 어디로 다가오냐 그러면은 내가 B별을 바라보는 시선 방향 쪽으로 점점점 접근해 오면은 이 별이 큰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B가 방출하는 별빛들을 퍼져나가는 B의 별빛들을 어떻게 될까요? 요 A라고 하는 이 별의 질량에 의해서 빛을 모아서 우리한테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 렌즈 현상이라고 하냐면 렌즈의 역할은 빛을 모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B별이 퍼져나가는 이 빛을 A라는 별이 여기 시선 방향으로 딱 일치했을 때, 가까이 있을 때 이 별빛을 모아서 나에게 주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밝기가 최대치가 됩니다. 이렇게 일직선상에 있을 때 밝기가
B별의 밝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왜? B별의 밝기를 모아주기 때문에 빛들을. 그러다가 이제 A별이 점점점 B별로부터 멀어지게 되면은 광도가 떨어져서 원래 B별의 밝기로 간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B별의 밝기가 A별의 중력적 영향 때문에 이렇게 제일 높은 피크를 찍게 되겠죠. 이 시점이 언제나 그러면은 A별과 B별이 어떻게 될 때인가요? 지구 관측자 입장에서는 시선 방향이 일치할 때, 시선 방향이 일치할 때 최대 밝기를 나타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을 한 가지 더 들어가면 뭐냐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 있는 이 중심별이 뭘 가지고 있다라면, 질량이 큰 행성을 가지고 있다라면, 외계 행성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이 외계 행성도 어떠냐 그러면은 중력적으로 이 별 B의 이 중심별 A만큼은 아니겠지만 이 외계 행성의 질량이 크다라면은 별 B에 퍼져나가는 빛을 어느 정도는 모아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외계 행성 때문에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피크가 다시 한 번 더 작은 피크 관계 더 생깁니다. 광도가 한번 들뜨게 되겠죠. 왜 이렇게 광도가 한번 내려가다 올라가냐 하면은, 이거는 외계 행성이 렌즈처럼, 보조 렌즈처럼 빛을 한 번 더 모아줬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밝기의 증가 말고 여기 이렇게 작게 미세하게 보이는 이 밝기의 증가는 결국 뭐냐 그러면은 외계 행성의 특성을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외계 행성의 존재를 이렇게 미세하게 피크, 광도가 증가하는 걸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외계 행성계를 많이 발견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뭐 다 잘 알겠지만 이 1번 방법과 2번 방법은 어떠냐 그러면은 이 방법을 적용해서 외계 행성을 탐사를 찾으려고 하면은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행성의 공전 궤도면이 이렇게 일치를 해야지만 가능합니다. 이 식현상도 어떠냐 그러면은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이 시선 방향과 공전 궤도 방향이 일치할 때만 어떠냐 그러면은 식현상이 당연히 나타나겠죠. 여러분들 시선 방향이 이렇게 되는데 공전 궤도면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직으로. 행성이 이렇게 중심별을 돌고 있으면은 식현상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요 두 가지 방법은 전부 다 뭐냐 그러면 전제 조건이 뭐냐 그러면은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행성의 공전 궤도면이 나란해야 된다 라는 조건 하에서 두 가지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미세 중력 렌즈 현상 같은 경우는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3차원 공간 쪽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내가 이 시선 방향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어딘가에 중력이 있으면 그게 빛을 나한테 모아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방법처럼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행성의 공전 궤도면이 나란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더 까다로운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그러면은 두 별이 내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일치해야 된다라는 이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미세 중력 렌즈 현상에 의해서 외계 행성을 탐사했는 것의 개수는 여기 있는 앞에 있는 두 가지 방법보다는 조금 적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외계 행성의 탐사 방법 세 가지, 그 중에서도 미세 중력 렌즈 현상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1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8번 문제를 보면은 별 A와 B가 있습니다. 근데 별 B는 A보다 지구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다. 이 그림과 같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기획 보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획식이라고 했는데 문제에서 보면은 여기가 기획식이가 되겠습니다. 기획식 이렇게 행성 때문에 피크가 난 지점이죠. 네. 나의 기획시기에 관측자와 두 별의 중심은 일직선상에 위치한다. 관측자와 두 별의 시선 방향이 일치할 때는 여기 있는 기획 시점이 아니라 가장 높은 피크를 그리고 있는, 문제에서 봤을 때는 대략 한 30일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획은 틀렸다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기획은 시선 방향이, 두 별의 시선 방향이 일치한 것 때문이 아니라
외계 행성 때문에 올라간 거라고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니은 나에서 별의 겉보기 등급의 최대 변화량. 지금 문제에서 보면은 이 밝기가 1.0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최대 밝기는 얼마로 나오냐 그러면은 3.0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B별의 밝기는 1로 보이는데 이 별과 나란할 때 이 A라는 별의 중력적 효과 때문에 밝기가 3배까지 밝게 보인다는 뜻인데요. 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한 등급의 밝기는 약 몇 배 차이라고 했었죠? 2.5배의 밝기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5등급이면 몇 배라고 했죠? 약 100배 차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밝기가 지금 2.5배 이상, 3배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등급은 한 등급 이상의 변화를 보인다라고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급의 최대 변화량은 1등급보다 크다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디귿 나로부터 A가 행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을 통해서 우리는 A별이 이런 외계 행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8번 문제도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좀 선생님이 앞에 만들었던 영상이 전부 다 20분이 훌쩍 넘고 30분에 가까워서 여러분들이 원래 취재는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이라던가 아니면 식사 시간 이후에 시간이 좀 남는다던가 아니면 잠을 자기 전이라던가 아니면 스쿨버스 이동 중에 선생님이 짧게 보라고 좀 영상을 좀 짧게 만들고 싶었는데 선생님 마음에 또 여러분한테 또 많은 걸 가르쳐 주고 싶은 마음이 또 있다 보니까 시간이 지금까지 좀 길었는데 아무튼 최대한 좀 빨리 시간을 압축해서 짧게 영상을 좀 만들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수능 문제는 항상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방에 언제든지 수능 문제를 딱 놓고 시간이 날 때 이렇게 시험 문제 보면서 영상 봐주면 효과가 더 있을 겁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한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